안녕하세요. 저는 양재고 생명과학을 담당하는 정명성 강사입니다. 제가 양재고를 맡은 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한 2018년도부터 사실 서초명인에 있었을 때부터 양재고를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치동까지 넘어와서 진짜 길게 인연이 이어졌는데 양재고 생명과학 1은 한마디로 되게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양재고 생명과학 1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좀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전체적인 생명과학 1의 총 단원 숫자가 5개 단원인데 그 중에서 이제 1단원은 사실상 어렵게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냥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되는, 다 맞아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2단원부터는 지엽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시험 문제에서는 요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원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쪽 파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단원은 킬러와 준킬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킬러 부분에 해당하는 게 자극전도와 근육 계산하는 문제. 사실 여기는 수학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준킬러 부분은 이제 항상성 파트. 여기는 이제 호르몬 파트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암기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 방어작용 파트도 그래프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 좀 틀릴 수 있는 파트고요. 4단원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기는 원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많은 연습을 했고 또 선행도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단원이 자 여기 파트는 사실 생태계 파트라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수능에 해당하는 기조가 여기 방영도 문제의 계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들을 좀 따오시느라고 내신에서도 계산하는 문제들이 조금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명과학이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요. 일단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속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간이 조금 적죠. 지금 양재고 같은 경우는 30분 내에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워낙에 어려운 문제들은 한 문제당 5분씩 걸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속도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주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고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뭐니 해도 이제 과학탐구는 자료 해석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그래프 자료나 그림 자료는 무조건 다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가 너무너무 길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의 뜻을 이해하느라고 거기에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연습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가계도 분석하는 것들은 워낙에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것 또한 연습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자료 해석에 대한 것은 사실 논리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료 분석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지,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시간을 줄일 수 있게, 그리고 빨리빨리 그 정보를 활용해서 찾을 수 있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그게 체득화가 되면 그냥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 학습. 사실 이 생명과학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문제에 대한 연습입니다. 제가 지금 양재고는 정교과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꾸준히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학습 양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다 풀어내고, 그리고 숙제를 밀리지 않고, 그리고 항상 모든 문제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연습을 할 때에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근데 그러한 연습 자체가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반복적 학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명과학을 잘 하려면 사실 이 세 가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첫 번째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암기한 내용이 주저없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물어봤을 때에도 거의 0.1초 만에 그냥 바로바로 대답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요 이해와 암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항이 엄청나게 길고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스킬을 쓸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킬적인 부분이 또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논리적 사고. 요즘 과탐 문제는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정보들을 분석해서 빨리빨리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일일이 다 대입했을 때 다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제 양재고가 2022년부터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학기당 나가는 과학탐 영역이 이제 집중 이수처럼 해서 1학기 때는 뭐 물리와 생명, 뭐 2학기 때는 뭐 지구과학과 화학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갔는데 2022년도부터는 1학기, 2학기 모두 물화생지가 1년에 딱 펼쳐져서 그래서 1년 내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2시간씩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선생님 두 분이 이제 반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강사 선생님께서도 한 분이 투입이 되셨어요.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선택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3명의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험 유형의 변화도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2021년도에서는 26문제의 객관식 그리고 서술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도부터는 1년 내내 진행이 되고 30분 내에 시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제 더 이상 서술형의 문제는 내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수능형의 문제 형태로 내시려고 하셔서 객관식 문제 유형으로만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좀 있죠. 1학기 때는 뭐 20문제, 뭐 2학기 때는 24문제. 근데 이제 2023년도 작년에는 이제 보편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때는 22문제,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도 22문제.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기말은 항상 20문제를 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말 범위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유전 파트가 포함되어 있고 유전 중에서도 후반부, 그래서 어려운 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문항수를 좀 줄이자. 그리고 배점을 좀 높이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 배점 자체가 지금 최고점이 한 5.4점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20문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0점 만점으로 해야 돼서 사실 5.4점. 약간 배점이 좀 낮다 싶으면 한 4.2점 정도 아니면 4.1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틀리게 되면 그냥 90점대 중반 그리고 2개 틀리면 90점대 초반 아니면 80점대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어렵게 출제하시는 게 이제 기말 범위인데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압박감을 이겨내고 이제 점수를 잘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재고는 타 학교와는 시험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1학기 중간고사를 좀 보시면 원래는 타 학교는 그냥 1단원, 2단원 순서대로 나가는데 양재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원 나가고 그 다음에 3단원에 해당하는 중간 파트까지 거기가 이제 자극전도와 전달, 그 다음에 근육 여기가 이제 고난도 문제가 나옵니다. 자극전도는 워낙에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좀 오류가 있어서 재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극전도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파트.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실 때도 조금 신경 써서 내시는데 이쪽 파트가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파트에 고난도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거기에 이제 신경계가 들어가요. 신경계. 근데 이제 신경계는 암기할 내용이 많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정확하게 공부를 했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고 기말고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호르몬과 방어작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료 해석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1학기는요, 내용 자체가 2학기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한 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학기 때는 1등급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1학기 진도는 이렇게 되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제 유전 파트, 유전 파트 중에서도 앞부분이 나가는데, 요즘에 고난도 문제가 여기 지금 벌써 생식세포의 분열, 여기 파트부터 DNA 상대량 구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쪽 파트부터 조금 킬러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5단원 부분에 해당하는 파트는 사실상 이제 방향구 구하는 거, 그쪽 파트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유전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방향구 문제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방향구가, 그렇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쉬운 건데도 틀릴 수 있는, 왜냐하면 유전 파트에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유전 문제, 고난도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내가 포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도 다 어렵고 나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좀 점수를 맞아주면 그래도 1, 2등급 컷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의 고난도 문제 연습하고 마지막 생태계 요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파트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 파트에서 최대한 점수를 잘 맞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면 되고, 양재고는 그래도 수능형의 문제를 잘 출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소소하게 지역적으로 나오는 거 조금 신경 쓰고, 그리고 수능형의 문제까지 연습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사실상 좋은 점수로 또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고, 이게 수능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생명과학 1을 수능으로 가져갈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수능 문제 유형을 1년 먼저 아주 깊숙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고3 때 다시 생명과학으로 선택을 해서 수능 대비를 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1년 먼저 대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2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를 한다 라고 한다면 고3 때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재고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생명과학이죠. 그리고 지구과학도 많습니다. 특히나 문과 학생들이 또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생명과학도 선택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어떤 일부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과 과목에 과탐을 선택할 경우 가산점이 붙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1등급 인원 숫자가 생명과학은 6명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올해 7명으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좀 좋은 거죠. 왜냐하면 1학년 때는 1등급이 12명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절반가량 해당하는 걸로 감소하고 지금 물리 파트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 1등급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고, 사실상 이렇게 2학년이 되면 각각의 영역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는 정말 남학생들이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거기에서 여학생 1명이 독보적으로 잘하는 학생이 1등급을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1등급이 다 끝났죠. 3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올해 7명으로 늘어났으면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학생들을 맡아가다 보니까 이제 전교권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6명 중에서 4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1등급이 배출이 됐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4명의 학생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대략적으로 중상과 상의 난이도였는데요. 지금 원래 생명과학은 만점자가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드뭅니다. 한 만점자가 나오더라도 6명 이상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상인데 만점자가 3명이었는데 그 3명이 모두 다 수강생이었어요. 근데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2학기 기말고사가 최상이었거든요. 그때 전교생에서 만점자가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다 모두 다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점도 되게 어려운데 여기 중에서도 만점자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되게 감사하고 되게 잘 따라와 줬어요.
원래 양재고 학생들이 그 성실하고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여기서 지금 1등급 컷이 1학기 때는 조금 높습니다. 한 93점대로. 근데 2학기 때는 확 떨어져요.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요 정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과 직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생님께서 수능 유형의 문제를 내신으로 출제하시기 때문에 뭐 수능 특강, 뭐 수능 완성,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들을 유형들을 다 활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1등급 인원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전교권 학생들도 그 1등급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많이 하고 학습량 자체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숙제도 다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다 해오고, 그래서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 수업 커리큘럼은 일단 제일 중요한 기본기가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개념 암기는 기본이고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굉장히 꼼꼼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모두 다 암기했는지는 OX와 단답형, 특히 저는 괄호 넣기 유형을 좀 많이 봅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키워드를 적는 거, 근데 그거를 안다면 사실 구석구석 알게 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사실 양재고를 많이 맡아봤으니까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주 출시하시고 또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또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 결과에 통과를 못하면 사실 80점 미만은 재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2학년이 되면 되게 바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정말 치여 삽니다. 할 게 너무 많고, 물화생지 그새 4과목 선택한 학생도 있고 3과목 선택한 학생도 있고, 목요일에는 또 과학 거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에는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실험하고 이러느라고 사실 학원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할 게 많고 바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러 오는 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번엔 평일을 잡았는데 화요일 수업이에요. 화요일 저녁 시간이라서 그 앞뒤 시간을 좀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앞에 좀 빨리 부를 거고, 만약에 그 시간에 못 온다 그러면 좀 남아서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2학년이 되면 바쁘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요. 근데 생명과학은 그냥 단순한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이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찍어요. 그래서 제가 패드에 풀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문자로 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영상 풀이로 보내줄 수 있고, 성적 및 결과물들은 다 어머니들께 전송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개강하는 시간은 3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저녁입니다. 6시부터 9시. 그래서 그 시간 앞뒤로 활용을 할 건데, 일단 학생들이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생명과학 진도를 굉장히 천천히 나가시기 때문에 딱 5번의 정규 수업으로 엑기스를 딱 모아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직전 대비는 1시간, 이제, 시험 전날에 와서, 그래서 5+1의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뭐 이거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는 거고요. 일단 생명과학이 되게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맞으시면 잘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